슬픔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는 날개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17쯤 인문학 책에서 우연히 읽게 된 문구인데요. 이 글귀를 접하게 된 그날 이후로 저에게 글쓰기는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도와주는 날개 같았어요. 마냥 좋아하는 일에 불과했던 글쓰기가 언젠가 저를 구원해줄 동아줄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태어날 때 멀쩡한 다리를 뺏어가는 대신 글쓰는 재능을 주었다는 생각에 굳게 닫혔다고 생각했던 구원의 문이 다시 열린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라도 믿지 않으면 하등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거든요. 서둘러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원하는 학과에 진학했지만 그 기쁨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살기 위해 쓰다 보니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쓰기만 했죠. 이따금씩 발걸음 가볍게 떠나던 여행처럼 쓰던 글쓰기에 힘을 실은 뒤로 모든 것이 엉망이었어요. 왜 물에 빠졌을 때 살고 싶으면 온몸에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발버둥 칠수록 깊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고요. 글쓰기가 버거워지기 시작한 건 예기치 않았던 어느 순간부터였어요. 처음 같은 학과 선배님한테 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책 제목이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였거든요. 제목을 보는 순간 글 속에서만큼은 언제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기쁨으로 널뛰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어요. 어렵사리 도망쳐온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뼛속까지 내려가서 쓰라니. 가릴 것들은 적당히 감추고 모른 척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이 순식간에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힘이 실리다 못해 경직된 마음을 마주하려니 글 쓰는 일 자체가 어렵게 느껴졌어요. 남들과 다른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스스로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존재의 쓸모를 부정당하는 듯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리하실지라도 이런 접속부사처럼 앞서 지나온 시간과 대조되는 현재를 살아내야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나를 구원할 동아줄을 내리려면 이 정도 명분은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제 자신에 대한 커트라인을 정해두고 무조건 버텨야만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글쓰기가 점점 불편해졌어요.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날것의 감정들을 드러낼 용기도 어떤 말로 지난 시간들을 정리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죽기 살기로 열심히만 쓰던 어떤 날에는 너의 이야기 속에는 너가 없다는 말도 들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몸을 비롯한 마음은 깊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도대체 내 이야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뼛속까지 내려가서 쓰는 방법이 뭐냐고, 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대묻기 어려울 만큼 마음이 잔뜩 물먹어 먹먹해질 때쯤 절필을 선언했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나를 마주하면 그대로 익사할 것만 같았거든요. 아빠가 찍어준 홈비디오 속에서 예고 없이 전신의 나를 마주했던 어린 시절처럼 말이에요. 그때는 과거의 나와 완전히 단절된 채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망쳐버린 챕터는 과감히 찢어버리고 새로 쓰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지우개로 지워도 눌러 쓴 자국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감추려 해도 선명하게 남은 글씨 자국이 마치 두 다리에 있는 수술 자국 같아서 더 마주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음의 소리도 눈물처럼 계속 차오르다 보면 언젠가 터져나오게 마련인데 무작정 멀리, 더 멀리만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거죠. 가끔씩 무엇이든 쓰고 싶어질 때는 시를 썼어요. 시적 허용이라고 불리는 허용된 침묵 속에서 간간히 마른 목을 축여가며 최소한의 표현만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내 마음이 어떤지,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두 설명하지 않고 생략해도 되는 유일한 장르라고 위안을 삼았어요. 그 이유 때문이었는지 사계절 중에 겨울이 가장 좋았어요. 찬바람에 온몸이 뻣뻣해지고 다리가 말 못할 통증에 시달려도 겨울이 좋았어요. 소리 없이 흩날리는 눈발이 순식간에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풍경 자체가 꼭 마법 같았거든요. 사방을 새하얗게 덮어 화이트 아웃시키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다르지 않고 모두가 똑같아진다는 사실에 설레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오답처럼 읽히는 세상에 고단해진 마음에게 잠시 쉬어가도 된다고 하늘이 주는 선물 같았거든요. 소복이 쌓인 눈이 소리 없이 녹아 없어질 때까지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잠깐 타임을 외치고 숨 쉴 틈을 주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돌아보니 저는 얼음땡 놀이를 하며 어울리던 친구들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얼음 자세를 한 채로 우두커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꼼짝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누군가 저에게 와서 땡 하고 풀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언젠가 남편에게 제 첫인상을 물은 적 있어요. 남편이 말하길 이성적인 호감과 별개로 참 빛나는 사람인데 스스로 모르고 있는 듯해서 안타까웠다는 대답과 함께 이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원래 어둠 속에 있을 때 제일 빛나는 법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이해되지 않아서 속으로 몇 번이고 그 말을 되감아 봤어요. 소리내어 제 자신에게도 말해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도 하면서요. 저에게 어둠은 끝을 알 수 없는 지루하고 깊은 물속 같았거든요.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며 물 먹은 것만으로도 헛배가 부르고 당장 숨이 넘어갈 듯한 생사의 기로에 있는 듯한데 어둠 속에 있을 때 제일 빛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나를 위로하는 말이겠거니 어렴풋이 이해하며 마음 한편에 책갈피를 꽂아둔 채로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과 있을 때만큼은 나 자체로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고마워서 저 또한 그를 있는 그대로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별다른 애칭 없이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저를 토끼라고 부르더라고요. 눈빛과 얼굴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호기심, 그리고 설렘으로 가득한데 아직은 자기가 지내던 담장을 넘기를 두려워하는 토끼 같다고요. 그 담장 안에서 나오고 싶어질 때면 언제든 깡충깡충 잘 뛰는 토끼처럼 담장을 넘어 바깥 세상으로 나오라는 응원이 내포된 호칭이었죠.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한 발리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남편은 제 시선으로 담아낼 세상과 글들이 궁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경험하고 느낀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당신의 언어와 시선으로 풀어질 이야기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기대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자연스레 유튜브 채널명과 로고를 다듬을 때가 됐다는 마음이 들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담을지 밑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채널을 오픈한 지 자그마치 1년 반을 훌쩍 넘긴 이 시기에 말이죠. 오래 고민했던 일이 한순간에 풀어지듯 눈앞에 펼쳐진 밑그림을 보니 이제껏 곁에서 함께 해준 남편이 얼음 자세를 하고 꼼짝없이 서 있던 저를 조금씩 녹여준 것 같았어요. 다만 곁에서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온기를 힘입어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자유로운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탄생한 이 토끼 로고를 보며 참 많은 사람들과 지난 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갔어요. 별안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치솟는 분노와 원망을 재료로 쌓아 올리기 바빴던 담벼락이 노파만 지던 17 사춘기 무렵 창의재량 시간에 만난 선생님이 제 눈을 보고 그랬거든요. 이슬아, 네 눈은 그 어떤 학생보다도 반짝반짝 빛나. 오늘은 정말 수업하기 싫은데 하고 들어갔다가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너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너는 스스로 그 힘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너한테 순수 프리즘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싶어. 훗날 너만의 시선으로 그려낼 세상을 기대할게. 잊고 있던 그날을 떠올리자마자 남편이 저를 만나고 했던 말과 사춘기 무렵 선생님을 통해 들었던 그 말의 의미가 마음으로 와 닿는 듯 했어요. 어떻게 어둠 속에서 제일 빛날 수 있느냐고 되물었던 그 답을 스스로 발견한 순간이었죠.
본래 반짝이는 존재로 태어났을 뿐인데 그 사실을 외면하고 나는 절대 빛날 수 없다고 단정 지으며 눈 감고 귀 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안개가 짙게 끼고 구름에 가린다고 해서 별이 빛을 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이 타고난 존재 자체는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나 자신을 버림받은 고아 취급하며 방치해왔던 거죠. 두려움의 담장을 높이 쌓아 올려두고 시야를 가렸을 뿐 저는 한 번도 집에서 쫓겨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순간 혼자 기나긴 악몽을 꾸고 깨어난 듯 했어요. 숱한 상처로 밤을 지새우며 울던 지난 날들을 되감아가며 과거를 과거로 흘려보내지도 놓아버리지도 못해서 계속 얼음 상태로 마음을 닫아두고 있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하지 않고 위협하지도 않는데 온몸 곳곳 상처투성이인 외톨이라고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던 나의 이야기를 터놓을 때마다 과거의 나에게 가서 그때는 너무 어려서 못다한 말들을 건네고 돌아오는 기분이에요. 당시에는 너무 아파서 미처 헤아려주지 못했던 과거 속에 얼음 자세로 꼼짝없이 서서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나를 찾아가서 땡 하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고 오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애정에 맞지 않는 글쓰기 모임 운영장님이 저에게 꼭 수필을 써야 된다고 글쓰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헌정글을 써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제 글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은 작가의 삶을 비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글 뒤편에는 잠시 쉬어갈 수는 있어도 주저앉는 법이 없는 묵묵히 걸음을 내딛는 화자가 보인다고요. 폭풍우 속에서도 기어코 한 발을 내딛는 강인한 의지가 그녀의 글에서 느껴진다고요. 그때는 제 결핍과 타고난 장애가 글쓰기 재료로 쓰인다는 것 자체가 씁쓸했는데 이제와 보니 장애와 결핍은 다만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난 약점의 모양과 크기가 다를 뿐 진짜 마음을 여는 열쇠는 무작정 화이트아웃 시켜버리는 마법 같은 눈발도 다시 태어나는 말도 안 되는 꿈도 아닌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포근히 안아줄 수 있는 제 시선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쳤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깡총깡총 뛰어올라 담장 너머로 가보려고 해요. 스스로 담장 안에 몸을 숨기고 있었을 뿐 타고난 제 캐릭터가 토끼라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다음번에는 3주간의 발리 여행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지금처럼 풀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조만간 또 만나요.